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빨빨 들으시고 보니까 평균은 뭐 75점이고 역시 잘하셨고 세법 전범위 동영 요거 사회 평균 75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위권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셔가지고 역시 평균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7.5가 한 개 틀리신 분 97.5 815 누구예요? 815 예? 안 들어왔나지? 예. 자 1등이고 그 다음에 7546 사이 7546 사이 예? 안 들어왔어요? 누구야 도대체? 손을 안 들어. 97.5고 그 다음에 태우 95점 11503 92.5 종부세 90.5 이렇게 해서 90점 넘으신 분들이 5분 계셨네요. 잘하셨고 여러분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뭐 점수 실전에서 자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차 보신 분들은 1, 2차 동차 보신 분들은 올해 뭐 작년에 학개론이 이제 좀 무난하게 민법이 조금 까다롭게 상대적으로 출시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거의 해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학개론이 좀 까다롭게 출시되고 민법이 조금 상대적으로 뭐 쉽게는 아니고 무난하게 출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학개론이 좀 까다롭게 출시된다 그럴 때 제가 수많은 이제 학교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학개론이 까다롭고 공통적인 얘기가 내가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공통적인 얘기가 학개론이 까다롭게 출제될 때는 계산 문제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시사적인 문제가 나온다. 뭐 이럴 때 보니까 어렵다, 뭐 까다롭다, 어렵게 출제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산 문제 좀 더 나오는 거, 몇 문제 더 나오는 거 제가 계산 문제 몇 년 전에 재작년이니까 최대 많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학교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계산 문제를 틀리더라도 다른 것들을 맞죠. 공부했던 것들은 그 범위 내에 공부했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라 뭐 크게 뭐 60점을 못 맞을 정도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일단 제껴놓고 나머지 푸시면 그래서 민법을 좀 지문을 나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런 분들은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제끼고 좀 지문 짧은 것들을 먼저 이론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푸셔도 되고 그다음 민법을 조금씩 빨리 풀 수 있다 민법 공부 많이 했다 그런 분들은 민법을 먼저 풀고 학개론을 나중에 풀고 계산 문제는 항상 맨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끼지 않고 순서대로 꼭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계산 문제는 많은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 들어봐도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항상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학개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하고 중개사법인데 중개사법을 보면 어떤 수강생 한 명이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한 명 인천에 어떤 수강생을 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적인데 수강생인데 이제 작년에 저기에서 올해 이제 작년에 1차만 학교에서 올해 2차만 준비하거든요. 근데 보면 문제를 세법을 40문제 동영을 보니까 3회인가 그랬는데 2회였나요? 보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1회였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25분 만에 문제 다 풀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40문제를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풀어 왜 이렇게 빨리 푸냐 그랬는데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개사법을 그러면 점수가 좀 중개사법이 잘 나오냐 그랬더니 중개사법에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너무 서둘러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풀고 다만 근데 세법도 요새 질문하는 거 보면 자기끼에 빠져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막 질문 엉뚱한 거를 막 예외까지 고려해가지고 막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운 대로만 딱딱 그냥 포인트 잡고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외적인 것을 이럴 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중개사법을 신중하게 배운 대로 푸시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그냥 모르는 문제 안 배웠던 거 부분에서 나왔다. 교수님들도 공법 교수님들도 안 배운 부분에서 아까 자기가 안 봤던 부분에서 문제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몇 문제씩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딱 봤는데 안 배운 부분에서 문제 나온 거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공법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틀려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꼭 아시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신중하게 풀고 공법에서는 모르는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에 안 배운 것도 나오니까 빨리빨리 찍으면 되니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신중하게 풀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자, 2교시에서는 하여튼 2교시에서는
지적하고 세법하고 등기법을 자신 있어도 가급적이면 등기법은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법에서는 사례 문제만 딱 봤더니 계산 뭐 간단하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것은 계산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론만 알고 있으면 플러스 하면 답 나오는 문제였는데 작년 사례 문제는 그 취득세 사실상 취득의 범위에 관한 문제 그거였는데 올해는 만약에 계산을 요하고 딱 그렇다 그러면 빨리 계산 문제는 통과했다가 나중에 세법은 계산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 세법은 지문이 길어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걸 잊지 마시고 문제 보시고요. 그래서 등기법을 나중에 푸는 게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동영 우리 사회 계속 해설 강의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당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하고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분양권이라고 그랬죠?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 즉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아 취득할 때 이제 취득세를 내는 건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약정한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과세 표준화한다. X여러분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옛날에는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죠. 이런 XX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실제 지출 금액을 분양가격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이 낮을 때는 뭐로 한다? 실제 지출 금액을 과세 표준화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총액으로 한다. 요거 2018년 요것도 개정세법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건데 사람들이 공유물을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분할했다가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을 때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종전 소유 지분을 제외한 부분의 시가총액으로만 할 것인지 취득세 계산할 때 아니면 전체 시가총액으로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시가총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으로 하는 거지 소유 지분을 제외한 그 소유 지분을 제외한 부분의 그 시가총액으로 한다면 틀리다는 거. 전체 여기 포인트입니다. 4번이요. 일반 건축물 개수에서 고급택이 된 경우 그 증가된 건축물 가격에 대해서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건 어떤 거냐면 4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율 적용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일반 건축물인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또는 고급택이나 고불확장인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됐다. 사실상산이 됐다. 그러면 요거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3억이었는데 증축통을 통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요거 전체 가액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만 증가된 요 건축물 가액에 해당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한다. 전체 가액 X예요. 요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세율 적용해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을 요때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서 5년 이내에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 됐다. 또는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요 전체 가액에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사치성산이면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추징합니다. 자, 이거 전체 가액에다가 과밀업종 내 중과 대상이 되면 과밀업종 내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처음에 토지건축물 표준세율로 세금낸 건 당연히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 요거는 전체 가액 토지건축물 짓고 5년 내 사치성산 등이 되거나 그러면 그 해당 중과세율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원래 고급대 고불학상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대 고불학상이 됐다. 그러면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한다. 아셨죠 여러분?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이런 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봅니다.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요구한다. 요거 여러분요, 제가 갑이라는 사람 토지 위에 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그랬을 때 누구한테 중과세 하느냐 물어봤었습니다.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르다. 공장에 굴뚝 연기나는 그림.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공장 신설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 한다. X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세법을 2주 동안 하나도 공부 안 한 것 같으네, 보니까. 그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면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12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성재산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거랬습니다. 사성재산의 종류는 별장, 골프장이에요? 골프연습장이에요? 골프연권이에요? 골프장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성재산이죠. 앞선 회차에 나왔었잖아요.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 골프 연권은 사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골프장이고. 고급 학장, 고급 선박, 고급택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라는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요. 3억 원 초과하고. 세 번째, 표준세율과 중과견세율의 몇 배 합한 세율을 정해서 중과세합니까? 사성산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견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고급주택을 취득해서 며칠 내, 고급주택이나 고급학장 취득해서 며칠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할 때 중과세지 않는다? 올해 60일로. 이거 올해 30일이었다 60일로 개정됐죠? 60일 내. 하여튼 취득세에서 올해 30일 하면 일단 원칙으로 틀려요.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일부터 30일 내에 물건 소지시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는 거. 요거만 30일이고, 이 사람들은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정부나 국가 투자기관은. 그러니까 30일 내고, 나머지는 취득세, 우리가 신고 납부할 때 취득세는 다 며칠이다 이제? 60일이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니까요. 13번 문제. 고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부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1번 무조건 틀린 거죠, 여러분? 하여튼 비과세, 지방세 비과세 문제에서 사치성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1년,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안 하지만 사성사는 무조건 과세고. 1번 정답. 2번 상시 주거용 사용하지 않는 주택,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주택 제외하고 이라면 법인이 수여하는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한다. 별장이냐 아니냐,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이냐 별장이냐, 이거 구별은 어디 있냐로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하고,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 2번 요거 별장에 해당하고요. 3번 1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된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4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은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 이외 일반주택은 01,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초과누진세율이고요.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은 것은 고급 선박 5%,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고급 학장, 골프장 몇 프로?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재산세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거고?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이게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과세기한 종률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고가주택은 과세기한 종률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14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직계 비속이 직계 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요, 우리 배우자 직계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뭐로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럴 때 대가 입증되는 경우 중에 그 예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자기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들. 또 대표적으로 공매, 경매로 취득하거나 또 파산 선고에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그럴 때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배우자 입김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아니구나. 2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로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근데 3번 위 동그라미 2의 경우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 즉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 상당액도 뭐라고요?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겠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 요거 원칙은 여기서는 대가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뭐로요? 증여로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대가 입증될 때만 채무액 상당액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 꼭 알아두라고 그랬는데 요거 작년 요거 개정된 거. 개정됐다기보다는 신설된 규정. 3번 지문, 2번, 3번 부담부 증여 꼭 알아둡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 취득이에요, 유상 취득이에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 이거 맨날 했잖아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4번입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예? 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니고 시점의 소유자 맞고요. 5번 신탁 복종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고, 그죠?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야 돼. 위탁자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 경우에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봤으니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15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자,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이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아니고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말소등기가 설정자고 설정등기는 권자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2번 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빼놓고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그 등록하기 전까지의 등록면허세는 자 신고 납부 기간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까지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계실이 속한다. 만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증여도 등록하기 전까지지 증여계약일부터 3개월 땡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고요. 3번 지방세 기본법중에 따른 취득세 부가 제척기한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라든가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어업권, 광업권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가지 않지만 뭐가 부과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작년 시험에 나왔죠? 4가지 깔아놓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고 나왔었고 그 문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3번 자, 이거 정답이고요. 4번 봅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과세표는 채권 금액이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얘네들 설정할 때, 이전할 때가 얘네들 채권 금액을 과세표로 하는 거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뭐다? 건당 6,000원. 건수입니다. 여기서 건수. 4번은 건수에 되고. 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내 등록물세 신고 납부합니까? 아닙니다. 좌우지간 언제까지 등록물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빼놓고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5번도 틀렸고요. 16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할 경우에 자,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입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맞고.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경우 등록물세 과세표는 둘 다 되죠. 채권 금액 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얼마예요? 1,000분의 2. 0.2%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암기 어떻게 했어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물세 상삼 8. 무조건 뒤에 있고요. 상삼 8 맞고. 절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물세 세율은 보 8. 1,000분의 8이지 1,000분의 28이 아니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물세 세율은 유십 20. 1,000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물세 세율은 무동의 8. 1호. 1,000분의 15. 상삼 8. 유십 20. 보 8. 이겁니다. 3번 맞고요.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소유권 이해 권리. 그리고 과세표는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만이라고 그랬죠? 28회 때 임차 보증분은 바꿔서 나왔고.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는 증가가액의 6,000원세를 정한다. 앞선 회차에서 계산 사례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여러 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취득세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를 특례세를 정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입니다.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이요. 증가가액 6,000원이 아니라 건당 6,000원. 이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했었어요. 이거 체크. 그래서 5번 이거 정답입니다.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 문제 보니까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목운동 한번 하시고 보겠습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벌써부터 막 그 시험 때문에 막 그냥 이렇게 쫄고 그런 사람들인데 쫄지 마시고 모르는 문제 나도 아까 당할 필요 없고요. 그 시험 전날 주무실 때 잠을 자면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이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멍하면 이 평균 거의 한 5점, 10점이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멍한 상태에서 하면 장기적인 기억이 안 나고 판단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문을 2번씩 읽게 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디션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리듬을 잘 조절하시고 12시 전에 무조건 잠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잠이 도저히 안 올 것 같으니까 막 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해가지고 오히려 또 잠을 깰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거의 날밤 새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혹시라도 먹더라도 가급적이면 술을 낮잠은 안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한 며칠 전부터는 낮잠을 좀 안 자는 게 좋은데 낮잠을 안 자야 되는데 혹시라도 진짜 안 되겠다 막 계속 막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럴 때는 샤워한 다음에 샤워하기 전에 그 독주를 마셔야 돼요. 조금만 맥주나 뭐 이런 거 같으면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자다가. 그러니까 독주 같은 거를 한두 잔 이렇게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이루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단백질 들어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부라든가 뭐 이런 거 우유나 뭐 단백질 들어간 그런 것들로 해서 식사를 잘 하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커피 같은 거 막 그냥 됐다 식은 거 이런 거 갖고 오면서 계속 커피 마시고 이러다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분명히 시험 입실 전에. 그래 시험 전에. 그랬는데도 갔다 오라고 마지막으로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도 커피를 너무 먹고 그러면은 이뇨작용이 촉진돼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막
한 시험 시작하고서 한 30분, 40분 지나서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조금씩만 이렇게 마시고 조금 아침에 그다음에 그 물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목만 축이면서 이렇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에? 화장실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냥 저 나가면 끝이죠. 그래가지고 뒤에 봉투 같은 거 비춰놓고 그랬는데 봉투에서 어떻게 볼일 보냐고 봉투에다가. 자,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비인격 이거 저 인권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감독관하고 같이 동행해서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근데 갈 수 있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망하는 저 힘들어지잖아요. 망하는 거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관리 잘 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 옷은 항상 제가 했지만 옷은 아침에 쌀쌀하니까 일찍 나가니까 그 외투부터 시작해서 옷을 얇은 옷을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언제든지 더우면 벗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가야지. 에? 그냥 그 잠바 같은 거 그냥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목 폴라된 거 하나 아무것도 없어. 벗을 수도 없잖아, 여성들은. 에?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실에 따라서는 이렇게 애들 그 교실 이렇게 교실 이렇게 보면은 창가 쪽은 막 낮에 막 엄청 덥습니다. 집중력 떨어지고 덥고 막 그러면 시험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옷을 얇은 옷을 여러 번 걸쳐서 갖고 가고. 아셨죠, 여러분? 김밥 같은 거 싸갖고 와서 그냥 무슨 소풍 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제대로 밥 먹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 소프트한 것으로 갖다가 오후에 1, 2차 동차 보시는 분들 소프트한 거로 이렇게 먹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 가져가셔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먹으면 그런 거 바로 연령화되니까 위에 부담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두뇌 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열량 그런 것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7번 보시니까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내용 중에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물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기출이 됐었죠? 이거 신고제예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등록물세 영수증 내는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 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 50% 깎아준다고 그래도 틀려요. 그래서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2번이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상이 된 경우는 그 사유 발생 후에 며칠? 60일. 등록면허세도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 기간 나오잖아요. 등록 후 중과 취득세처럼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 후에 며칠?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있을 때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60일 신고 납부. 맞네요, 여러분들? 2번 정답.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 납세지는 원칙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 어딥니까? 작년 시험에도 이거 나왔었지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지방세 주소지 땡. 부동산 소재지고. 4번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가액입니까? 취득세가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가액이지. 등록물세는 등록 당시가액입니다. 등록 당시가액이고. 5번 대도시 중과제업종 제외하고 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문 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경세 2배를 뺀 세율입니까? 이건 취득세가 대도시 내 중과세가 취득세가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 2배를 뺀 세율이지.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 3배입니다. 그냥 표준세율의 3배예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고. 5번 틀렸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실질과 전칙이 정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2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여러분들 뭐 할 때만?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나 자체가. 또 우리 올해 추가된 거 개정 내용 1회 2회 때 제가 계속 출제했던 게 뭐냐면 절 보세요. 1회 2회 때 계속 나왔던 게 올해 추가된 거. 국가나 자체랑 저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 토지나 빌딩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을 약정했는데 근데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그 사용을 합니다.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의 토지에 대해서. 그럴 때는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자, 요거 사용료가 포함되는 거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자, 요렇게 잔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경우인데 자, 잔금 지급 전에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요때는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니까 재산세가 과세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원칙 국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잔금 지급 전에 미리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재산세. 아셨죠?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앞선 회차에 나왔고 이거는 시험에 올해 지문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상무상 불문하고 틀렸습니다. 3번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루, 별루, 누진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토지 소재지 관할, 물건 지방세니까 시군구에 납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고. 4번 과세표준은 토지분 재산세요. 과세일련제 시가표준액에다가 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다. 그쵸, 여러분? 과세표준. 안 곱하면 틀려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일련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공정시가 곱해야 되고. 주택은 60%고 토지는 건축물은 70%고. 그 5번 납기는 토지분이니까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분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려요? 무조건 9월 달입니다. 19번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동일한 재산이 둘 이상 세율 당할 때 그중 높은 세율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요. 이게 몇 년 전에 개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취득세처럼 재산세도 동일한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했어요. 무조건. 근데 요거 지자체 자율성을 주고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보세요. 무조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우리 같은 납세자들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납세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 높은 세율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지자체장이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장은 다음에 선거 때 사람들이 두고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규정을 삭제했다. 1번 맞다고 보시고요. 2번 1구 건물 나왔다 겸용주택. 그럼 항상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고요. 맞습니다. 3번 재산세 세율 중 초과 누진세 규정되는 자산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이미 앞선 회차에서 나왔었어요. 토지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러니까 누진세율이죠? 종류별로.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이고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 2위 주택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수율. 그러니까 주택은 초과수율이죠. 선박과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이에요. 1,000분의 3, 0.3% 비례세율. 고급 선박만 5% 비례세율.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뭐예요? 비례세율이고 재산세 초과수율이 적용되는 것은 토지와 주택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앞선 회차에서 재산세 세율 딱 정리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4번 토지가액이 6억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앞선 회차에서 재산세랑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교해서 다 했었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주택분자세 세부담 상한선?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 자, 저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작년에 150%였는데 올해도 원칙적으로는 150%예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못 넘게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이 하는 몇 프로? 150%.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300%. 자, 토지 별도 종합 몇 프로? 토지분 종부세는 몇 프로? 150%. 그러니까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원칙 150%인데 다만 신설된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조정상적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요거만요. 자, 그래서 4번 종부세, 재산세,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 맞고요.
5번입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자, 여러분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니에요. 자,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 과세기준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거나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일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주게 되는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야?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지 사유 발생일부터 틀렸어요. 또 이런 신고는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입니다. 원래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세는 지자체 장애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한테 징수 편의를 위해서 신고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등재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재산세 문제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 정답 20번 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례세 적용되는 토지는 그랬습니다. 토지 중에서 비례세 적용되는 거 앞에서는 초과 누진세 적용되는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이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수로 증가하는 토지 골라라 이런 거 나오는데 자 토지 재산세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고르란 얘기죠? 분리상 토지 고르란 얘기예요. 1번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는 007 빵이사에서 뭐예요? 빵이 프로잖아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빵이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상 토지니까 뭐예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빵이 프로 비례세율. 1번 정답. 나머지는 또 우리 맨날 봤던 거잖아요.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재정용 토지, 결연된 잡보관용 토지, 자동차 운전교육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준보전산자네임야 뭐 등등 해가지고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쫙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예요? 별도 합산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놔요? 거기다 별도 합산이니까 누진세율 별로 써놓으시고. 1번이 정답입니다. 분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1번 문제 봅니다. 우리가 앞선 회차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든가 앞선 회차에서는 우리가 저가격 건축물 부속 토지를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21번 봅니다. 이건 또 수업 시간에 평소에 맨날 했던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상에서 국토계획 및 이완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이고 그에 딸린 토지면적이 1500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적은 그랬습니다.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4배.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3배고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예요?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돼요? 종합. 그때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시가품 내기 부속토 시가품 2%보다 초과할 때 일반적으로는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한 면적이 기준면적 이내잖아요. 일반 건축물 부속토 기준면적 계산할 때 바닥면적 200이고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이 4배니까 248, 8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별도. 전체 1500에서 800배,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1500에서 800 빼니까 얼마입니까? 1500에서 800 빼니까 기준면적을 빼니까 초과한 면적 얼마예요? 700제곱미터. 그래서 700제곱미터는 별도, 자, 700제곱미터는 종합합산 면적이고, 자, 바닥 면적에다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한 800제곱미터는 뭐고, 요거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22번 문제 봅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2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토지용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소재하는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볼 거 없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뭐가 됩니까? 종합. 1번 기억번 틀렸습니다. 종합이고. 2번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앞선 회차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사용자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를 말하니까 누구라고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디귿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 합산 방법.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 이미 앞에 손해차에 나왔습니다.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동일한 시군과 관한 구역 내에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요.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또 신탁했다. 위탁자별로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근데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는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의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뜬 경우에도 가산금만. 2번 주택은 소유자별 합산해서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4단계 초과손세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주택별로고. 소유자별 합산 X. 주택별로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로. 예?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구분 계산은 틀렸습니다.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4단계 초과손세를 정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입장에 대한 정확한 지문이잖아요.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어떤 수강생이 어떤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때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고 이게 도대체 자기는 헷갈린다고 하는데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핵심 요약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보면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가지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요 세액 계산할 때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주택 세율 중에 세액 계산하고 납세무자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할 때 납세무자가 누구냐? 그럴 때는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 아니고 뭐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납세무자 구할 때가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는 거고 세금 계산은 주택별로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2번부터 틀렸고요. 3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그죠? 재산세.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취득세만 중과기준세를 특례세로 과세고 등록매수세 재산세는 뭐하고? 비과세.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묘지용 토지는 요거 어떻게 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4번 공시가격이 각각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다르다. 자,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이면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무조건 몇 프로냐고 여러분들? 150이고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이야 몇 프로? 105%고 아까 금방 했는데도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은 105% 다릅니다. 토지 건축은 무조건 150%고요. 5번 재해 발생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면에서 가감한 세율은 당연도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가감할 수 있는데 가감 조항세는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다음 연도 3년간 땡. 2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재산세에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몇 프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선박항공기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안 곱하고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됩니다. 선박항공기는. 근데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반드시 과세표 결정 시 공정시장가액 곱한다는 거예요. 2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개인 소유와 구별 없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3번 분리대상 토지 분비. 자, 건축물은 뭐 어떻게 되었어요? 세율구조? 건비. 5번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래요? 아니고 납세무자는 건물과 토지 뭐 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까 위에 세액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5번 자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시가표준액 비율이고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방세법상 살성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분리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죠? 건축물, 자,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선반공기, 또 별장,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법령이 정하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적 받을 수 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는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럴 때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록 문화주택, 집이 세 채야. 그러더라도 몇 주택으로? 1주택자로 봐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4번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나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 5번 건축물은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그 다음에 상가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6번 거주자 갑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부모의학에서 학감으로서 일세를 구성하는 경우 최초 학감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일세를 본다. 이것도 양도소득세 노부모 동부모의학으로는 1세대 2주택 개정되면서 얘도 작년에 개정된 건데 작년에 노부모 동부모의학 양도세는 가로놓기로 시험 문제 나왔고 자 종부세도 개정이 되는데 5년이었다가 노부모 동부모의학으로 인한 경우에는 학간으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요. 자, 2번 위 1의 경우에 직계비속이 단독소 1세대주택자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최초로 학과 후 10년 동안은 기초공제 3억 원 이런 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주택자로서의. 3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액에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 재산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재산세 공제해 줄 때 시험에 나왔던 거 28회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가감 조정된 50%면 가감 조정된 재산세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8회 때 나왔던 것은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틀렸죠 여러분?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할 때. 4번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를 연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유기한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는 종부세에서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2주택자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토지분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잘 봐야 될 문제 1세대 주택자만. 또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30세기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하면 40%.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돼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 30%. 50% 보유기한별 공제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연령별 공제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 20%, 70세 이상이면 30%. 중복 공제 허용되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 우리 앞에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5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보유기한별 공제 못 받아요. 5번 납세지는 국세니까 어디입니까? 주소지입니다. 27번 문제로 갑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 납세의무자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같이 묻는 문제입니다. 1번이요. 공시가에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의 주택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고자와 배우자. 부부도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이죠? 따로따로. 자, 그러니까 공시가 종부세 주택분은 납세의무자가 공시가 판금에 얼마 초과하는 자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개인별로. 6억 초과한 사람 있어요? 없으니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번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부속 토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 나오면 토지공을 구분해야 되는데 얘 뭐예요? 별도 합산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기준면적이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가 공시가 판금에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인데 80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어요. 법인은. 이 법인은 3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의 소유자는 자격농지를 소유하는 개인. 자, 여러분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녹지지역에 있어요? 도시역 내 또는 개발장구역에 있어요?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공제 풀 때 위치를 보는데 있을 곳에 있으니까 얘 뭐예요? 분리. 분리상 토지는 저유리든 고유리든 종부상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공시가의 90억 원인 영업용 건물 소유하고 있는 단체. 어떤 건물이든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상이 아닙니다. 자체가. 5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나대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나대리 잡종지는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지. 토지가 뭐가 돼요? 얘는 유형이? 나대지니까 토지 유형이 뭐가 되냐고요. 종합. 자,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가 공시가에 얼마 초과하는 자요? 5억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5억 초과하니까 납세무가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28번 봅니다. 28번인데요. 고자갑이 201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로 한다.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맞습니다. 2번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장특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배제되는 거죠. 3번 국이 소지하는 주택이라면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이 소지하는 주택이라면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국이 소지 주택과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임대세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4번, 이거 지금 종합 문제입니다. 지금 4번 미등기 자산, 법령이 정하는 자산 등기 의지하는 경우 제외하고 양도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둘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하고 미등기 양도하면. 그래서 양도 차익과 과세품 금액이 일치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과세품 금액이 일치하고. 5번 만약 상속받은 경우라면 이거 또 나왔네. 양도세 세율 적용하는 경우에 보유기한은 상속기의 시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자의 국내 소지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대여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죠. 공익사업과 관련한 또는 공익사업용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기타소득입니다. 여러분. 저 1번 틀렸습니다. 기타소득이고요.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할 때 그때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절 보세요.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이고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이고 아셨죠?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용은 기타소득이고 1번 정답. 2번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는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주택으로 보고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주택으로 계산하고요. 3번 과세기한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주택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모아 주택수 계산한다. 아까 공동소유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고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30번부터 40번까지 좀 이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잠깐만 5분 아니 빨리 들어오세요. 화장실 급한 사람 금방 갔다가 금방 다시 10분 쉬는 거 아니에요? 금방 갔다 금방 다시 들어오세요. 잠깐만 쉬겠습니다.